예, 이 방송도 축구협회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어, 하겠습니다. 그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글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은 뉴스위크 해외 매거진이죠. 뉴스위크 최신호에 커버 스토리로 컨쿠션, 그러니까 뇌진탕이라고 하죠. 뇌진탕. 그 뇌진탕에 관한, 그러니까 스포츠에 있어서의 뇌진탕에 관한 그런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컨쿠션, 뇌진탕 문제가 상당한 주요 이슈가 되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한 것만큼 이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던데, 해외에서는 뭐 이미 특히 미식 축구라든가 아메리칸 풋볼, 그다음에 축구에 있어서 이 컨쿠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식 축구도 그렇고 간혹 가다 보면은 이 머리가 선수 또는 땅 또는 어떤 물건에 충격을 받아서 선수가 좀 뭐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거나 또는 또 외상적으로는 뭐 피를 흘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이것이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급하게 또 다시 리턴 투 플레이라고 하죠. 다시 또 훈련 또는 경기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또 심각한 후유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수 건강 차원에서 이제 이것이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FIFA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글에도 썼지만 FIFA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NFL도 마찬가지고 이미 이 컨쿠션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국내 상황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영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 축구협회는 유소년 축구에서는 이 헤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 어린 유소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뇌가 아직 붙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 공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런 뇌진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유소년 축구에서는 이 헤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뉴스위크 최신호 이거를 한번 좀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에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이임생 선수가 붕대 투혼이죠. 붕대 투혼 이것이 이제 큰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의 시각에서 지금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렇게 붕대를 감고 다시 경기장에 또 그러니까 경기에 또 투입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선수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갈 텐데요. 제가 제목을 축구협회 사태 관련 현실 속에서 방안을 찾자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문체부가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좀 논란이 됐던 게 이 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문책 요구, 대표적인 것이 정봉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징계 요구인데
만약에 이것을 축구협회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되겠죠. 축구협회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될 텐데 거기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문체부 담당자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앞에 관련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문책 요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문체부 담당자도 그런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 환수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지요.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축구협회에 대한 다른 관련된 어떤 정책적 그 수단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겠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적지 않은 축구 팬들 그러니까 정봉주 회장의 사퇴 내지는 재출마 반대 그리고 축구협회 개혁을 바라는 축구 팬들은 야 이제 뭐 문체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축구협회는 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기대를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는 그런 얘기인데 괜한 그 축구 팬들한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어떤 방안들에 대한 그런 괜한 기대를 갖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이 축구협회 사태에 관한 축구 팬들의 인식 또 판단에 불필요한 또 오해 또는 억측을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앞서서 문체부 유인천 장관이 뭐 회장 선거에서 오는 회장 선거에서 정봉주 회장이 당선되더라도 뭐 승인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앞선 다른 방송에서 그런 승인 권한이 없다. 대한 축구협회 회장 승인 권한 그 당선인에 대한 승인 권한이 없다. 없는데 뭘 이렇게 승인을 안 한다고 하느냐. 근데 제가 그 점을 또 지적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뭐 또 일부 축구 팬들은 정봉주 회장이 당선이 돼도 문체부 장관이 승인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취임 못한 거다.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아주 기대를 갖게 했는데 그게 또 헛된 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한 또 바람을 불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부적절한 발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이 바로 FIFA가 생각하는, 우려하는 제3자의 정부의 부당한 개입, 회장 선거에 대한 부당한 개입, 이거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인 권한도 없는데 막 승인하지 않겠다고,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보조금, 뭐 환수, 뭐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이 방송에서는 과연 그것이 정말로 맞는 얘기냐, 제가 그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보면 결국은 뭡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문체부는 뭐야? 그러한 문책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뭐 보조금 환수 등 또는 앞으로의 어떤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이거죠. 어, 정부 부처의 어떤 행위, 더구나 수익적 어, 수익적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법리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거부를 한다거나 제한을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것은 침익적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침익적 처분은 명확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법에 근거가 없는데 뭐 이런 거부를 한다거나 제한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이 처분되는 것이죠. 그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조금 이번 축구협회와 관련해서 보조금 뭐 환수를 하거나 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침익적 처분이란 말이죠. 그럼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 법령이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근거 법령이거든요. 여러분 화면에 보일 텐데, 자 여기에 보면 환수를 하려면은 그 전제로서 그러니까 이미 교부했던 그런 교부금을 환수를 하려면 그 전제가 그 교부한 결정을 취소,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취소를 하려면 문체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유가 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법 행정 원칙상.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 교부 결정의 취소 이렇게 있죠. 어느 때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1항 1호, 2호, 3호에 나와 있어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애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어떠한 문책 요구를 했는데 그 문책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한 사유로 취소를 했다, 그건 위법 부당한 교부금 결정 취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축구협회는 행정소송으로 그거를 다툴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행정소송에서 그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은 그거는 취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책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보조금 교부 새로운 어떤 그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할 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때 그걸 거부하겠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예,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 제10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고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와 있단 말이죠. 일단 조사할 사항은 뭐냐? 법령 및 예산의 목적의 적합 여부, 보조 사업의 내용의 적정성, 금액 신청의 착오 유무,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이거예요. 문책 요구에 대해서 이걸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를 해서 교부하는 것이 맞는데 교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 자체가 또 위법 부당한 교부 신청을 거부한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체부가 함부로 이렇게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그다음에 또 교부 여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특히 어떤 문책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뉴스 언론 보도에 여러분 괜한 기대를 갖거나 희망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괜한 쓸데 나중에 또 그렇잖아요. 제가 아마 지난 방송에서 이런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쓸데없는 이러한 희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분노를 하게 되죠. 더 분노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한 그런 방안을 찾고 그런 방안 속에서 축구협회를 개혁을 하고 해야지 괜한 쓸데없는 그런 헛된 희망을 갖고 그게 꼭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를 하고 했을 경우에 그건 괜한 여러분들 괜히 분노 게이지만 높일 뿐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다른 이런 축구 관련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거 보면 그냥 이런 희망 고문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 것 같아서 참 안타깝더라고요.